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정책위 부의장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추석 연휴에 또 좋은 소식을 또 저희가 하나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방송은요, 국민혁명당 당원 1,000만 명 당원 가입 방송입니다. 자, 여기 PPT를 띄워주세요. 오늘은요,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지금 한국한테 넘기겠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혁명당은요, 중국 해체가 공식 당 강령에 있습니다. 우리가 G2 국가가 되겠다 돼 있는데 G2 국가가 뭡니까? 중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흡수 통일하고 그리고 만주, 동북 삼성까지 흡수 통일을 하는 게 그게 G2가 되는 겁니다. 중국을 해체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혁명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은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한 150만 명 다 고향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집으로 고향에 가가지고 저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살아요. 자,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고구려의 부활, 국민이 먼저다. 이게 그러면 야 국민혁명당이 야 너 뭐 당원도 저기 뭐 국회의원도 없고 하는데 그 되겠냐? 꿈은 이루어집니다. 국민혁명당 당원이 1천만 명이 되면은 우리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 나가도 대통령 되겠죠. 우리 당원들이 1천만 명이 찍어주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1천만 명만 되면은 우리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국민혁명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보셨던 저런 지도가 현실화가 됩니다. 자, 국민혁명당과 함께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고구려의 부활, 국익 우선, 한국인 우선, 국민이 먼저다 운동에 참가하실 분은요, 당원 가입을 1544-5556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혁명당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온라인 당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오프라인 종이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혁명당에 당원 먼저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또 국민혁명당 TV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국민혁명당 TV도 구독 신청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010-6839-9643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제가 등록을 해놨다가 이 추석 연휴 끝나는 다음부터 제가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문자로 타이핑을 쳐가지고 문자로 제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가입하시고 이름, 연락처, 주소를 010-6839-964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쪽으로는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새벽 1시에도 막 전화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만들려고 하면 PPT를 만드는데 한 10시간, 12시간 걸립니다.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전화를 받으면 신경이 막 분산이 돼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거는 문자로 주시고 일단 당원 가입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련은요 한때 미국보다 군사력이 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해체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중국산 물건을 사주면서 키운 겁니다. 연간 640조 원치 중국산 물건을 사주면서 키웠는데 중국은 연간 140조 원치만 미국산 물건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한 500조 원치 차익을 남겨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뭐 이런 데 돈을 쓴 게 아니라 미국을 공격해서 때려잡는데 그런 무기를 만드는데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을 또 정치인들 돈으로 매수하고 전 세계 1대1로 한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을 완전히 알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식민지로 만들고 온갖 나쁜데 돈을 다 쓴 겁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중국산 물건 640조 원치 사주는 거를 한국산 물건으로 사주고 한국을 통일도 시키고 만주까지 떼가지고 붙이고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로 키우겠다. 그렇게 미국의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국제 이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가 물건을 수출하는 거의 70%는 중국에서 재조립돼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혁명당이 집권을 하면은 중국에다가 OLED 뭐 반도체 등 그런 전략 물자들 있죠. 선박 그 기자재도 있고 그런 거 수출을 안 할 거예요. 수출을 금지시킬 거라고. 그러면 중국의 전자산업, 조선산업 다 망하겠죠. 망하고 그럼 한국에다가 공장을 다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공장 갖다 놓고 한국에서 조립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면은 한국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 저기 돈 필요하신 분들, 돈 필요하다, 일자리가 없다, 징징거리지 마세요. 그 듣기 싫으니까. 왜 멍청하게 징징거립니까? 국민혁명당에 당원 가입을 하면은 국민혁명당이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 150만 명 전부 중국으로 돌려보내면은 여기 일자리가 150만 개 생길 거 아닙니까? 집도 생길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이고 저기 상가고 다 매물로 내놓으면은 중국 애들이 중국은행에서 무제한적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한국인들이 매각해 놓은 그 상가들, 아파트, 뭐 부동산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걔들 다 내쫓아야지. 걔들 내쫓고 중국에 있는 공장들 한국에 가져오면은 우리나라 일자리가 많이 는다고.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왜 바보같이 멍청하게 징징거립니까? 여기다가 1,000원짜리 당원 가입만 해가지고 1,000만 명 되면 우리가 정권 잡고 정권 잡으면 돈이 하늘에서 쏟아질 건데 제 말 틀렸습니까? 예? 그 바보같이 그 징징거리지 마세요. 멍청하면은 머리가 멍청하면은 손발이 고생한다고. 왜 일자리가 없어? 국민혁명당이 집권하면은 중국 애들 다 돌려보내고 일자리 다 갖고 올 건데. 그러니까 중국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민혁명당에 전부 당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국민혁명당 12대 정강 정책은요. 제가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쓴소리 하냐면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멍하게 살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요 짐승이 됩니다. 멍멍이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역사적 의식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럼 뭐예요? 그 짐승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면 돼. 국민혁명당이 만들어 준다는데 여기다가는 그 저기 당원 가입 안 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은 중국 공산당하고 2009년 11월 3일 날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손잡았다고. 2015년에는 국민의힘의 그 산하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하고 1대1로에 들어가기로 그 협의하고 거기에 또 사인했어요. 중국 공산당 하부의 그 차하얼 학회라는 중국 공산당 그 기관하고 또 사인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민주연구원하고 또 중국 2019년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은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워도 다시 한번 그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그 줄 서가지고 찍어주면서 일자리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내가 기가 차서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위대한 뭐 국민 여러분,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진짜로 뭐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똑똑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다고. 진짜 어떨 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 죽어가는데 그거 보고 북한 인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한 명도 없잖아요. 개도 지 새끼가 죽으면 막 울어. 까마귀도 자기 동료가 죽으면
빙 둘러싸가지고 깍깍깍 끓이고 장례식을 치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 죽어가는데 그거 보고 심장이 마비가 된 거 아닙니까? 가슴이. 우리가 짐승보다 과연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팍팍팍팍 찔러야지 국민들이 뜨거 하면서 이 정신이 깨어나는 겁니다. 자, 국민혁명당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을 계승하는 정통 애국정당입니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국가가 되겠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윤석열이, 최재형이, 저기 홍준표, 하태경이, 유승민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건국과 부국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는 거 보세요.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을 갖다가 자기들 이권 싸움 한다고 강제로 탄핵시키고 힘이 없으니까는 저기 민주당의 종북 주사파 애들 끌고 와가지고 합심해가지고 끌어내리고 깜빵에 쳐놓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역사를 모르니까 짐승 같은 짓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국익이 있고 뭐 있어요? 아니지. 그냥 오로지 지 밥그릇 챙겨 몰라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전 투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밥그릇 엎어가지고 하는 짓 보면 짐승 같잖아요. 예. 그 애들이 무슨 철학이 있고 무슨 국익이 있고 국가관이 있고 역사관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짐승 같은 놈들을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찍어주는 우리 국민들은 뭐냐고.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버지 어머니들 탄핵반대 탄핵무효 박근혜 탄핵반대 탄핵무효 4년 동안 외치던 양반들이 윤석열이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저 감옥에 집어넣고 국정원 기무사 다 해체하고 국정원장들 다 감옥에 넣고 했는데 그거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윤석열이 하고 환호하는 거 보면 과연 짐승보다 낫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심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역사를 모르는 정치인들을 뽑으면요 또 이명박 박근혜처럼 더 끌려 내려오고 또 깜빵에 갑니다. 민주노총이 촛불 들고 폭동 안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안 돼도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서 역사 모르면은 서울대 나온 짐승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무회의 기록이 1958년도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만은 미 국무성의 조종을 받고 일본과 가까이 가고 있다. 공산주의가 물러간 후에는 중국은 대만 정부가 지배하는 단일 국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로 분할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58년도에 중국 쪼개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지금 러시아가 골치가 아픈 게 이 시베리아 뭐 연해주 저 바이카로스까지 중국 애들이 다 들어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야, 시베리아 지역에 땅 줄 테니까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3국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경영하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토 제공하고 천연자원 제공하고 할 테니까 한국이 자본 제공하고 기술 제공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라 만들어 가지고 같이 경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야 거기 춥다야 추워서 그거 어떻게 사냐. 그걸로 끝이에요. 한국인들은 너무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고 중국인들은 너무 영토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리고 한국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야 저기 북한 열리면 북한도 재개발해야 되고 야 뭐 하다못해 뭐 만주 미국이 만주 우리한테 주면은 야 만주 재개발하는 것도 저 한 100년은 걸릴 건데 무슨 뭐 연해주까지 올라가 추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추운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다는 이야기야. 아니 여기 발해 너희 나라 선조들이 살았던 땅이잖아. 발해 우리 공동으로 개발해야지. 공동으로 연구하자. 저기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발해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 발해 사람들이 주사위 던지고 놀았더만. 그 발해 공동으로 연구하자. 그러니까 한국에 그래 뭐 좋은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발해 연구하면은 중국이 싫어하잖아요. 발해도 중국 역사를 하는데 중국이 싫어해.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치는 거예요. 땅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간다니까는.
그 러시아 한국이 야 너무 춥다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 영하 30도밖에 안 돼. 야 옛날엔 영하 50도, 40도 하다가 지금 영하 30도면 얼마나 따뜻한데. 야 그 우통 벗고 다니겠다. 그러니까 영하 50도, 40도 하다가 30도가 되면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 감각이란 게 그만큼 간사합니다. 근데 한국은 따뜻한 데 살다가 겨울에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면 얼어 죽으려고 하죠. 근데 영하 30도면은 사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한다냐, 야, 지금 북방 4개섬 쿠릴려 또 저 일본하고 분쟁이 계속 생기는데 저거 뭐 한번 분쟁 생길 때마다 뭐 폭격기 끌고 왔다가 하면 그 연료비하고 수억 깨지는데 야 그것도 우리도 돈 없으니까 저거를 한국한테 팔겠다는 거야, 한국한테 팔아가지고 저거 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할린 개발하는데 투자하겠다는 그래 한국 사할린 개발하는데 한국 기업들도 좀 들어오라고. 근데 한국은 뭐 꼭 그까지 가야 되냐? 아이 뭐 야 우리도 동해 바다도 야 바다 많고 북한 열리면 북한 바다 북한의 서해 남해 서해 동해 그거 개발하면 되는데 굳이 뭐 그까지 별로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은 러시아가 돈이 얼마나 없냐면요. 러시아에서 저기 저 그 모스크바 인근에다가 저기 그 오리온의 초코파이 공장을 지었답니다. 거기에 뭐 푸틴이 갔대요, 푸틴이. 그래가지고 뭐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 가가지고 아 이제 여기서 초코파이 나오면 이 초코파이를 동유럽 국가들한테 팔아가지고 이제 달러 돈을 벌 수 있겠다 뭐 그래 좋아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코파이 먹습니까? 하도 먹을 게 많으니까 한국에서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그 적자인데 러시아에서 그래 대박을 친대요. 우리나라에 그 팔도 도시락 라면 한국에서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마트에 보이지도 않는데 러시아 제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가가지고 시골에 어느 역에 내려가지고 도시락 하니까 도시락 라면을 주더라고. 라면 이름이 그냥 도시락이 고유 명사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뭡니까 이 저 러시아가 초코파이 공장 하나 들어섰다고 그만큼 좋아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뭐 초코파이 공장을 100개를 지어본들 뭐 어디 뭐 지역 신문에 조그맣게 나겠지. 뭐 그 정도 공장 가지고 신경을 냈습니까? 그 지금 미국은 저기 괌 옆에 사이판 있고 사이판하고 괌 사이에 그 티니안이라는 섬이 있는데 저거를 한국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그 저 태평양에 섬들을 많이 뺏었는데 그거를 일본에 다 매각을 했대요. 그 이제 그 섬들은 다 도쿄 소속의 이제 섬이 된 거죠. 이제 주소지가 도쿄로 돼 있는데 저거는 지금 그 티니안 섬을 그 일본이 사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일본에다가는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티니안 섬의 인구의 40%가 한국계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노동자들 저쪽에 섬으로 많이 끌려갔죠. 거기 그 후손들이 저기 인구가 4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 티니안 섬을 괌 옆에 있으니까 한국한테 매각하고 한국 해군이 그럼 한국 해군 공군이 저기다가 기지 지을 거 아닙니까? 영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해군 공군이 자꾸 기어 나오니까 미군 혼자 막으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렇다고 일본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하고 같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티니안 섬 있으면은 뭐 그 섬에 있는 주민들한테 뭐 복지 혜택이고 뭐 자꾸 갖다 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재정적으로 쪼들리니까 한국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한국이 돈 많으니까 내가 너 사가라 해. 그럼 저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이 되면은 의료보험이고 뭐고 한국 정부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갑자기 막 영토가 막 생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노엄시에 가면은 한국의 북극 전초기지가 있고 아라운호가 정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양 탐사선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거는 전쟁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제 이 정세 뭐 국제 뭐 이런 국제법 이런 거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해양 탐사선이 들어온다는 거, 해양 조사선이 들어온다는 건요. 그 전쟁 선포하는 겁니다. 예. 근데 한국 해양 탐사선이 저기 알래스카에 가 있어요. 그 한국이 가려고 해서 갔겠습니까? 미국이 야씨 강제로 끌고 온 거지. 야 너희들 막 북극에 같이 가야지. 왜? 중국 해군이 자꾸 글로 올라오니까 한국을 자꾸 북극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제 그 저 알래스카에서 한국 공군하고 뭐 레드 플래그 훈련이라 해가지고 한국 공군도 한국에서 공중급유 받아가지고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알래스카에서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기 빨간색 저 동그라미처럼 돼 있죠. 저기를 한국한테 넘기겠다는 거예요. 한국한테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도 한국 영토가 되면은 한국의 해군 공군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토니까. 그러면은 중국 해군이 오면은 한국 공군 해군 미국 공군 해군이 함께 맞겠죠. 같이 맞겠죠. 미 공군 해군 단독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그 함정도 많이 갖다 놔야 되고 비행기도 많이 갖다 놔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한국한테 영토 조금 떼주고 거기다가 해군기지 공군기지 짓게 하고 공동으로 중국을 막자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한테 야 나토 가입하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고 해도 아예 일본 빠지라고 하는데 한국은 아무 생각 없는데 나토에 가입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나는데 저 석유를요 한국이 지금 다 사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기 개발을 누가 했냐면 중국 애들이 했거든. 저기를 중국 애들이 먹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중국 애들 개발 다 해놓고 중국 애들 쫓아버리고 한국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중국 민주화 포럼에서 동북 삼성을 한국 영토로 만들고 태극기까지 걸어놓고 저런 포럼을 하고 있고 미국의 지식인들 층에서는 산동반도가 원래 한국 땅이었다 이런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미국이 한국하고만 협력할 거다. 그리고 저기 제나라 산동반도의 그 제나라가 그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미국 애들이 하고 있던 미국 애들이 고구려사를 연구한대요. 그리고 저기 산동반도, 요동반도, 동북 삼성 하고 한반도를 인종학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그 동이족이더라. 그게 뭐예요? 산동반도까지 동북 삼성 떼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산동인들은 중국 한족이 아닌 동이족 혈통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앞으로 이제 뭐 한국이 뭐 러시아 연해주 저 시베리아를 개발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국제 정세상 미국이 강제로 시킬 거예요. 그리고 동북 삼성, 산동 뭐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구가 한 3억 4억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쓰는 석유들, 가스들 어디 거 갖고 옵니까? 시베리아 산도 들어오고 올 거고 알래스카 산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만들면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해가지고 저기 저 뉴욕으로 알래스카 거기 베링에 연결해가지고 글로도 넘어갈 거고 저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유럽 쪽으로도 갈 거고 그러면 돈을 누가 벌어요? 러시아 하고 미국이 물류 수송해가지고 돈 벌고 에너지 팔아가 돈 벌고 둘 다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중국 해체 계획이 뭐냐면요. 중국이 너무 커. 그리고 이 중국이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엮여 있고 뭐 유럽 국가들하고도 경제적으로 엮여 있고 하니까 옛날에 소련처럼 봉쇄를 해가지고 한 방에 쪼개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구가 1억 4천만인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 그걸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 아닙니다. 전체주의 아니고 저기 자유민주주의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게 경제가 붕괴가 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경찰도 못 뽑지 군대도 적지. 그러니까 자유방임형이 돼버린 거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하고 싶어도 야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한데 거기 어디에 어떤 놈이 숨어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인구가 지금 러시아가 1년에 한 300만 명씩이 줄어듭니다. 지금 1억 4천만인데 20년 지나면요 인구가 6천만 명이 줄어든다고. 돈이 없으니까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니까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된대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해외로 나가니까 인구가 1년에 300만씩 없어진다는. 그러면 20년이면 6천만 명 없어지면 1억 4천만에서 8천만 명, 1억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전혀 위협이 안 되니까 러시아를 돈을 벌게 해주고 조금 키워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러시아에 돈을 대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영토 야심이 없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핵심 공업 국가를 키워가지고 러시아산 자원, 가스, 석유 한국에 팔게 하고 미국산 알래스카산 석유 한국에 팔고, 그 이미 미국하고 러시아가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인구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자원을 많이 팔 거 아닙니까? 그럼 러시아가 돈을 더 많이 벌겠지. 미국이 돈을 더 많이 벌겠지. 그리고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저기 유럽으로 보내면 러시아가 중간에 운송비 받아가 돈 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래스카 쪽을 거쳐 가지고 캐나다를 거쳐 가지고 뉴욕으로 철도로 물건이 운송되면요, 알래스카가 철도가 지나가니까 거기 부유해지겠지. 캐나다 그 철도 지나가는데 다 부유해지겠죠. 뭐 미국도 캐나다도 운송비 받아가지고 돈 벌지. 그게 괜찮은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괜찮고 미국은 미국대로 괜찮고 캐나다는 캐나다로 괜찮고 한국은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인구가 3억 4억 되고 만주, 동북 삼성, 뭐 연해주, 산동반도까지 한국 땅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먹기 싫어도 누가 돈 벌려고? 미국이 돈 벌고 러시아가 돈 벌려고 중국 해체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땅이 저만큼 넓어지면요,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대놓고 주한미군 기지 깔 거 아닙니까? 깔면서 한국 보고 돈 좀 대라고 하겠지. 그럼 만주, 동북 삼성, 산동반도에 주한미군 기지 깔리면은 주한미군 기지 깔리는 데는 미국 영토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를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이 동북아시아를 다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도 오케이 한 거야. 왜? 자기 나라 망해가니까 이대로 10년, 20년, 30년 가면은 인구가 없어가지고 망해가는데, 그리고 중국 애들 계속 넘어오니까는 영토 보존이 안 되는데, 차라리 미국하고 손잡고 한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손잡고 저 만주, 시베리아 저 개발하면은 러시아 돈 벌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핵무기 기술들 그 러시아가 많이 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중국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중국을 지배한 이민족인데 우리는 중국이 하은주 뭐 진한 쭉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라의 역사, 저 보키 씨가 그 하나라의 그 최초 시조인데 제가 동이족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국 그 화족 계열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연구 결과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동이족이란 거예요. 은나라. 원래 은나라의 국호는 상나라입니다. 상나라인데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고 그 은나라의 무덤에서 파니까는 그 각골 문자가 나온 거예요. 거북이 등딱지 뼈에다가 그 점친 거 있죠. 그 각골 문자가 한자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각골 문자를 읽으려고 하면은 한국말로 읽어야지 된대요. 중국말로 읽으면 그 해석이 안 된대요. 그 왜냐하면 나중에 상나라 애들, 은나라 애들이 그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통째로 저기 한반도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걔들이 어디에 사냐면 경상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읽어야지 그 각골 문자가 해석이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각골 문자 그 써놓은 거를 그 읽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거를 중국의 양계초 선생이 써놓은 책인데 그거를 그 책이 근문신고입니다. 근문신고.
그거를 제가 조금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배웠는데 저는 이해를 다 하고 알아들어요. 왜? 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야.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이해 못 한다 하더라고요. 예. 주나라 문왕, 주문왕은 그 화족 계열이고 진나라, 주나라 다음에 그 춘추 삼국 시대가 오고 그다음 진나라가 오죠. 진시황이 통일하죠. 그 동이족이란 거야, 동이족. 진시황이 동이족 계열이에요. 진시황이 분서갱유해가지고 그 학자들 다 잡아 죽이고 저기 책들 다 불태웠는데 왜 불태웠냐? 그 한족들 문화를 씨름말린 거예요. 그 화족 문화를 씨름말린 거예요. 자기 동이족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다음에 지금 우리가 차이나 할 때 차이나 CHINA 그거는요 진나라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동이족이니까는 중국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나라, 우리 한족 할 때 한나라, 그 한나라인데 그거를 만든 종족이 만이족이란 거예요. 만이족. 그래가지고 삼국지, 삼국 뭐 그다음 진나라 56국 쭉 내려오는데 56국의 선비족의 선자가 조선할 때 선자래요. 고조선. 고조선 내 유민들이 내려와가지고 만든 게 그게 선비족이에요. 5개 선비족이 있죠. 그 오한선비, 우문선비, 탁발선비, 단선비, 모용선비. 얘들이 중국 대륙 천년을 지배했는데 하면서 뭐예요? 화족 애들 싹 다 죽인 거예요. 그 뭐 남북조 시대 그 선비족이 뭐예요? 고조선 유민들 수나라 당나라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애들하고 고구려 발해 애들하고 말이 통했답니다. 그 뭐 5대 16구 그 돌골족 요나라 그 요나라 거란인데 그 단선비 얘들이 맨날 고조선을 자기들이 섬기고 그랬어요. 송나라는 우리 한족인 줄 아는데 돌골족 계통이라며. 금나라는 여진 주선이라는데 여기 조선족 고조선의 후손이에요. 몽골 원나라 몽골은 또 고구려에서 그 떨어져 나온 애들 아닙니까? 명나라는 회족 그러니까 한족으로 알고 있는데 회족이 많았다면 회족이 뭐 이슬람 계통 애들인데 그쪽 애들이 많았다는. 청나라 주선 여진이 뭐예요? 조선족. 그러니까 이 보면 우리가 위대한 중화민족 이야기하는 중화민족이라는 민족이 없는 거예요. 한족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은 이민족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몽골 침략기 원나라 11세기에는 인구의 91%가 사라지고 몽골 초창기에는 중국 대륙에 9,347만 명이 살았는데 몽골 원나라 끝날 때쯤 되니까 887만 명만 남고 나머지는 91%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이든 기근이든 재난이든 뭐든지 간에 대량 학살도 있겠죠. 그리고 여진족 침입 청나라 시기에는 17세기에 인구의 86%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1억 명이었는데 청나라 끝날 때쯤 되니까 1,400만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학자들 그 논문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유튜브에서 이기훈의 역사와 미래라는 그 역사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민족의 나라 중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자 이런 걸 보면요 중국 대륙에서 그 한족이라 하고 하는 애들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족 뭐 위대한 중화민족 그거는 중국 공산당 애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족이라는 거예요. 청나라 뭐 원나라 애들 그 몽골족 애들이 뭐 저기 다 동이족 계열인데 걔들이 죽이면 누굴 죽였겠어요? 한족 애들 다 죽였겠지. 옛날에 진시황은 그 한나라 학자들 다 죽이고 저 분서갱유 한나라 문화 다 파괴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우리가 한나라의 문화라고 알고 있는 거는 그게 다 동이족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애들 치파오 있죠? 여자들 입는 한복 치파오. 그거는 여진족 만주족 애들 그 옷 아닙니까? 지금 중국의 고유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 다 만주족 애들 음식이에요. 원래 자기 것도 없는데 그 문화 대혁명 하면서 전부 다 파괴해버린 거 아닙니까? 중국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문명이라는 게
없다는 게 알고 보니까는. 그리고 전 세계 학자들이 유전학적으로 저 중국 애들 이렇게 분포를 쭉 해보니까 다 동이족 계열이라는 거예요. 동이족 계열. 그걸 미국 학자들이 이미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거 만주 쪼개려고, 중국 쪼개려고 몇십 년 전부터 공작이 들어간 거예요. 야, 미국 무섭습니다. 예. 그 중국의 모든 역사는 다 가짜고 그 거의 대부분이 그 동이족 계열의 역사라고 합니다. 예. 그 아까 이기훈의 역사와 미래 그 가서 보시면 분석 중국 논문을 중국 학자들이 써놓은 논문을 쭉 분석을 하는데 그 중국 학자들이 써놓은 논문에 그래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서 보십시오. 예. 영국이 이제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데 한국의 대우조선해 항에다 핵잠수함 기술 이전하고 현대중공업에다가 그 항공모함 기술 이전하고 또 프랑스가 또 한국에다 군사 기술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뭐 핵잠수함, 핵무기, 원자력 항모 뭐 등등등.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 기술, 뭐 로켓 발사체 기술, 극초음속 뭐 그 엔진 기술, 뭐 초음속 대함미사일 기술, 초고속 어뢰 기술, 어뢰가 물 속에서 300km로 지나갑니다. 함정이 빨라 본들 뭐 한 50km로 지나가는데 300km로 지나가면은 뭐 피할 수가 없겠죠. 뭐 전차, 장갑차, 뭐 방공미사일 기술들, 위그선, 물 위를 300km로 배가 물 위를 떠가지고 배가 300km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 뭐 술 깨는 약은 KGB가 먹던 약이래요. 예. 김치 냉장고 기술도 중국, 그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이제 민수로 이렇게 전환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군사 기술 이전합니다. F-35 스텔스기에 들어가는 기술 25개 중에 21가지를 한국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게 KF-21입니다. 거기에 엔진 기술, 전투기 엔진 기술도 한국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은 한 3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100% 한국에서 만든 엔진으로 이제 탑재가 된다는 거예요. 각종 무기 기술 너무 많아서 뭐 말을 다 못합니다. 그리고 돈, 자금을 밀어주는 거예요. 한국이 기본적으로 원자력 기술, 전기에너지 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IT, 전기전자 다 가지고 있죠. 조선 항공기술, 조선은 세계 1등이고 항공기술도 요즘에 막막 크고 있죠. 그리고 항공우주 기술에 자동차 기술, 화학, 기계, 바이오 등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 다 갖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가 대량 생산 체제. 그러니까 러시아를 잡으려고 중국을 잡으려고 러시아, 영국, 뭐 프랑스, 미국이 한국을 지금 키우는 거예요. 저 지도가 이제 앞으로 뭐 한 20, 30년 있으면 저래 될 겁니다. 그런데 저기 몽골 지금 한몽 연합국가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몽골 애들이 이제 300만밖에 안 되거든. 영토는 저리 큰데. 근데 몽골의 어원이 모쿠리. 고구려의 어원도 모쿠리야. 모쿠리에서 고구리가 되는 거고 저기 목골리 됐다가 몽골 되는 거고. 그 같은 애들. 그러면 나중에 몽골하고 한국하고 한몽 상호 방위 조약 맺을 거고 한몽 FTA 맺을 거고 한몽 뭐 동반자 협정 이런 거 맺어가지고 뭐 내국인 대우 그러니까 같은 국민 대우 해버리고 하면 그냥 저기 고려 연방 되는 거야. 고려 연방. 우리 자빨들 맨날 고려 연방제 하는데 진짜 몽골하고 동국 삼성 북한하고 해가지고 한국 위주로 고려 연방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카자흐스탄 제가 가보니까요 거기 다 그냥 우리하고 그 말만 틀려 러시아 말 쓴다 이거지 문화가 똑같습니다. 그거 뭐 몽골 애들 글로가 넘어간 거지 말 타고. 그래가지고 저 카자흐스탄에서 카자리아라는 나라 만드는데 그 몽골 애들이 절로 넘어가요. 그 카자리아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 7세기에 그 카자리아가 갑자기 유대교로 바뀝니다. 그런데 1200 뭐 몇십 년도에 그 징기스칸이 호라즘 정벌을 한다고 저기 서진을 하니까 카자흐스탄에 있던 그 유대교를 믿던 그 북방 기마민족 애들이 서쪽으로 들어가면서 독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독일계 유태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슈케나즘 주이시.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한 30%가 아슈케나즘 주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가짜 유대인이라 하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를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슈케나즘 주이시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만주예요, 만주.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려에서 직지신경이 만들어지고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고 그 저 몽골 애들 저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슈케나즘 주이시 걔들이 저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독일로 들어가요. 거기서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또 금속 활자를 만들고 금속 활자 만들고 몇십 년 있다가 1517년에 종교 혁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그 특히 돌고래 아니면 돌고래, 흉노, 투르크. 그 이거 보면 다 이 중앙아시아 계통이 다 한국하고 형제 민족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저기 이렇게 열리면은 저 중앙아시아 저쪽에는 누가 간섭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간섭하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들어가면 양키 고홈 니 누군데? 그럼 러시아가 하면 러시아가 또 러시아 말 듣겠냐고. 한국에 가면은 아이고 아재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아재 되는 거야 아재. 왜? 문화가 똑같거든. 예. 그 전통, 역사, 전설 그게 똑같아요. 가보면. 그러니까는 뭐 같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합니까? 저녁에 뭐 막걸리 파티 뭐 삼겹살 해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아, 저 동네 가니까 다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해. 술 먹고 놀고 춤추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생각하는 것도 패턴도 똑같고. 지 애기 이쁘다고 하면 안아보라고 주고. 서양 애들은 절대로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 가는 거면. 자, 영연방 국가들 52개국이 이제 영국이 한국하고 친해지니까는 그 영연방 국가 52개국에 이제 한국 제품이 수출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의 대항마로 미국의 한류를 띄우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저기 유엔에 가가지고 3차례 연설했는데 그게 미국이 허락 안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한류가 뜨니까는 어찌돼요? 전 세계에서 한국 물건 사겠다 하는 거 한국으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소프트 파워도 한국이 커지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는 거는 하드 파워, 군사력, 뭐 물건 잘 만들고 이런 것도 있어야겠지만은 소프트 파워, 문화 이게 강성해야 되는데 미국이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중국을 제거하려고. 그리고 한미 인프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미 인프라 협약이 뭐냐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관세 전쟁을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중남미 국가, 동남아, 뭐 저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 중국의 일대일로에 들어갔다가 알거지가 된 국가들한테 야 중국 돈 떼먹어. 우리가 공항 지어주고 항만 지어주고 철도 깔아줄게. 대신에 공사는 한국이 한다. 한류 좋잖아. 이래가지고 미국이 기획하고 협상하고 해가지고 한국 보고 가서 공사하라 하고 돈을 한국한테 주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나요? 중국한테 삥 뜯은 거예요. 중국한테 뺏어가지고 한국한테 쓰리 쿠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식민지가 된 국가들 전부 다 해방시켜주고 그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미 우주협정을 맺었는데 이제 연간 한 350조 원의 우주시장에 한국을 미국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군한테 미우주군이 한국 우주군 만드는 작업을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제 우주전쟁 기술을 이전하는 거고. 그 이제 정보동맹, 한미 정보동맹, 그 저기 파이브 아이즈라고 영연방 국가들, 저거 형제들, 그 앵글로색슨족 형제들끼리 정보 주고받고 하는데 한국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디 가서 그 도감청 해가지고 정보 한국한테 주는 거예요. 그 원전, 전 세계 원전을 이제 미국이 야 원전 사야지 해가지고 압력 넣어가지고 한국산 원전 팔겠다는 거예요. 돈을 한국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한국이 돈을 많이 벌고 경제가 커지면 어찌 됩니까? 그럼 군비 증강하고 군비 증강하면 중국이 같이 군비 증강하면 달러가 없으니까 가랭이 찢어지겠죠. 그래가 해체시키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앞으로 한 400개의 원전이 만들어질 거라는데 한 기당 2조 원씩 하면 한 800조 되겠죠. 저 시장을 한국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원전 수출하면 향후 80년간 AS 부품 수출되고 한국은 돈 챙기고 미국은 전기에너지 패권을 챙기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저 기업은요 미 국방부가 만든 기업입니다. 저기 지적재산권 미국이 다 갖고 미 국방부가 갖고 있어요. 그거를 구글로 갔다가 구글이 소프트뱅크 일본에 팔았다가 소프트뱅크에서 현대차 판 거예요. 1조 원 받고 손정희 회장이 돈 1조가 없어가지고 팔았겠어요? 미국이 팔아 하니까 파는 거예요. 저런 기업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고 마음대로 못 사요. 그리고 사기 싫다고 해서 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거를 만약에 현대가 안 사가면요, 현대가 공중부는 해체되는 겁니다. 저게 뭡니까?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 로템이 K2 전차 만들고 K1 전차 만들고 장갑차 만드는데 원격 무인 장갑차, 무인 전차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전 세계 그 무인 주행 자동차는 그거는 현대가 다 먹을 겁니다. 그래야 돈을 밀어주는 거예요. 수소차 세계 1등 현대,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 업체들 이제 뭐 독일차 뭐 아우디 벤츠는 맥을 못 춥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 한국산인데 한국산 배터리 저기 뭐 영어로 돼 있는 거 다 중국 업체인데요. 중국 지금 전기가 없죠. 전기 없죠. 석탄 없으니까. 그럼 전기차 판매됩니까? 그 다 없어지는 거예요. 파나소닉은 중국 업체들하고 협약을 많이 맺었다고. 중국 놈들 전기차 하는데 파나소닉 기술 대주고 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 무너지면 파나소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LG, 삼성, SK가 전 세계 그 자동차 배터리 다 먹겠지. 그리고 뭐 친환경 선박 연료를 갖다 LNG로 바꿔야 되니까 LNG, LPG 뭐 메탄올로 바꿔야 되니까 중국이 기술이 없죠. 이제 한국이 다 먹는 거예요. 자, 캐나다가 그 FA50 한국 그 카이에서 만든 전투기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미국 공군도 한국산 그 훈련기를 사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을 하는데 한 200대 교체하는데 카이 로키드 마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50. 그 왜냐하면 미 공군이 보잉 거를 샀는데 보잉이 절반 값에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군이 사가지고 보잉 거 사가지고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 되는데 해군이 보잉 거 사겠습니까? 한국 거 사지. 그리고 미 공군도 야 보잉 안 되겠다. 한국 거 8대만 사온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공군 그 한국에서 만든 그 T-50을 미 공군이 쓰겠다는 거예요. 미 공군 해군이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전투기를 갖다가 미 공군에 수출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일본이 만든 전투기가 미 공군이 씁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전투기 수출하고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디펜스가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복합 전투 장갑차를 설계를 한대요. 이 40조에서 50조 구면데 향후 3, 40년간 부품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왜 하나한테 맡기는가? 그 장갑차를 어디 북한 만주에서 쓸 거니까 한국 애들 보고 만들라 하는 거지. 그럼 호주의 장갑차 그것도 한 4조 5조 되는데 한국이 먹을 거 아닙니까? AS-21 레드백. 그 영국도 지금 한국산 자주포, 한국산 장갑차 사겠다 그러고 인도가 한국산 전차 장갑차 사겠다고 한국 저 오만이 K2 전차 사갖고 저기 어디야 폴란드도 K2 전차 사겠다 그러고 인도는 뭐 1700대 사겠다 그러고 K2 전차를.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의 육군 무기 체계는 한국산 육군 무기 체계들이 다 깔리는 겁니다. 자, 조선소 이제 앞으로 2023년부터 친환경 선박 주문이 쏟아진다 하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국의 공장들 다 철수하고 있고. 자, 조지 프리드먼이란 교수님이 100년 후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2030년 이전에 한국은 통일되고 2040년경 되면 만주는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제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책을 보면은 미국은 2020년부터 30년까지 10년 동안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때 한국이 제일 중요하다. 한국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집권을 하면은 6.25 때 우리 도와준 63개국한테 한국전 감사 클럽을 만들 겁니다. 코리안 뭐 땡스 기빙 클럽 만들어 가지고 63개국한테 아이 그때 도와줘서 감사하다. 계속 인사로 다닌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 참전 국가들 그때 도와준 나라들 가서 또 뭐 또 도와주는 거예요. 학교도 지어주고 뭐 우물도 파주고 뭐 등등 뭐 기술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한국전 참전 국가들 가면 참전 유공자들 있죠. 그 유공자들의 후손들을 우리가 교육시킬 겁니다. 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다쳤죠. 죽었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못 사는 거야. 그 사람들 교육시켜주고 한국하고 그 나라하고 가교 역할을 맺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1000불씩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 우리가 돈을 뿌려야 돼. 그 국민혁명당이 집권하면은 한국전, 월남전 참전 용사들 국가 영웅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 매월 100만 원씩 3대역을 쳐가지고 지원할 겁니다. 참전 유공자 후손들 지원 사업을 할 거라고. 왜? 그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죽었고 다치고 하니까 그 후손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해가지고 그거를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이런 거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혁명당 여러분 당원 1000만 명 가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 가입해야지. 나라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겠다는데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예? 그러면 저기 저 63개국에 우리 6.25 도와준 나라 63개국에 우리 건국과 부국 박물관 만들고 그 박물관에 그 나라 청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한국 청년들 교육시켜가지고 또 그 나라에 내보내고 그러면 그 영연방 국가가 52개국인데 한국은 코리안 뭐 땡스 기빙 클럽 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반중 연합 전선을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 우리의 연방 국가들 우리 우방국들이 63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연방 국가보다 더 크지. 이런 거를 해야 돼. 이런 거를 대통령이 되려면 윤석열 후보님, 저 최재형 후보님, 저기 누구야 저 홍준표 후보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얼마나 천박해요. 홍준표든 그 최재형이든 윤석열이든 예? 이야기하는 그 보면은 얼마나 천박합니까? 왜? 걔들은 짐승이야 짐승. 역사를 모르니까는 하는 짓거리들이 그냥 개 밥그릇 밥 주문을 가가지고 그냥 개 몇십 마리 그 들어가가지고 그 먹으려고 하다가 밥그릇 엎어버리고 그 짓거리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그 천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으면 이 정도 코리안 뭐 땡스 기빙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63개국을 우리 가서 도와주겠다. 그 나라들하고 무역하겠다. 우리 청년들 그 나라 보내고 그 나라 청년들 우리나라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도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 홍준표 뭐 최재형 할 거 없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하는 짓거리 보면 완전 진짜 짐승만도 못하지. 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규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의힘은 또 손을 잡았어요. 국민의힘 이게 영어로 피플 파워인데 저게 인민의 힘, 저게 민중의 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폭동 일으키자 사회주의 정당 애들이 피플 파워 쓰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힘이 피플 파워를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민의 힘이고 민중의 힘이에요. 저기 국민의 힘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정당이 된 거예요. 피플 파워.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이야기할 때 피플 파워 쓰는 거 아닙니까? 왜 쟤들은 저래 됐냐? 2009년도 11월 3일 날 중국 공산당한테 한나라당이 가가지고 정책 교류 협약을 맺었다고. 2015년에는 그 국민의힘의 산하의 여의도 연구원 걔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가가 또 저기 차하을 학회하고 MOU 업무 교류 협약 맺고 저기 어디야 저 1대1로에 들어가기로 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니까는
중국에서 야 사드 빼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중국 공산당 지령받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자진 사퇴하라 했는데 자진 사퇴 안 하니까는 더불어민주당 저 종북 주사파애들 끌고 와가지고 합심해가지고 탄핵시키고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은 국내 정당들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얘들 그 1중대, 2중대예요. 중국 공산당 1중대, 2중대. 그런데 국민들이 좋다고 가가지고 달려가 찍어요. 국민의힘에 그 가가지고 좋다고 그 줄 서 있는 사람이나 더불어민주당 가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여러분들 제2의 이완용이면 제2의 이완용. 을사오정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이에요. 네. 자, 중국의 왕이가 한국 왔다가 뺨 석 대 맞았다. 대형 사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그 왕이가 9월 15일 날 왔어요. 와가지고 한국이 그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거를 빼지 말아 달라. 그것 좀 말려달라. 그래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파이브아이즈에 들어가지 말라. 아이고 중국 편에 서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뭐 문재인이하고 이야기 하는데 오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버렸네. 저 기차에서 이제 미사일 쏜 거예요. 그리고 미 태평양 함대 그 사령관이 한국의 경항모는 효과적인 대중국 억제 수단이다. 9월 15일 날 저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9월 15일 날 왕이하고 문재인이 만나고 있는데 한국의 항공모함은 중국 견제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의 위협 증가 시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한국 정부와 협의하겠다. 아이고 이것도 9월 15일 날 나온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쐈네? 왕이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기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왕이하고 문재인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이고 사드 배치해야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이 왕이 만나고 있는 시간에 한국군은 대중국 견제용 초음속 대한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버렸어요. 마 3으로 날아가가지고 500km 밖에서 표적을 때린다는 거예요. 500km면은 우리나라 그 청도에서 인천이 한 500km, 600km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쏘면은 서해에서 중국 함정들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해 함정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이거 9월 15일입니다. 잠수함 최초 발사 시험을 성공했어요. SLBM 문재인이 왕이 만나고 있는 시간에 한국군이 대중국 견제용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왕이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한국군이 이 9월 15일입니다. 이것도 대중국 견제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해버렸어요. 싸대기 세 대를 때린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재인이가 시진핑이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완전히 이제 홀인원이지. 양궁에 보면 관역 한복판에 10점에 딱 맞은 거 아닙니까? 저 몇백 킬로 밖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저거를 맞춘 거야. 예. 그러면 그 저기 문재인이가 시진핑이 싸대기를 4대 때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같은 날 9월 15일 날 또 뭘 했나 보니까 소형 위성 발사용 고체 로켓 엔진을 시험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드는 그 엔진을 발사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특사로 문재인이가 왕이가 왔는데 왕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한국군이 저렇게 미사일 발사 실험을 5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뭐야 시진핑이 싸대기를 5대 때린 거지. 그러고 미국에서는 아이고 사드 배치해야지 그러고 북한에서는 오전에 미사일 발사하고 미국에서는 아이고 사드 배치해야겠네 그러고 그리고 한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의 해군 저지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이 뭐야 짜고 치는 고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옛날 같았으면은 야 우리 지금 오늘 시험 발사하는 거 그거 내일로 하루 미루어 하고 그랬겠죠. 근데 저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테스트하는 거는 미국, 일본 뭐 전부 다 주변 국가에 통보가 다 돼요. 통보가 안 될 수가 없다고. 왜냐면
통보 안 하고 하면은 저기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 상대방이 공격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다 통보를 한다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하루 이틀 미루고 하자. 왕이가 온대. 근데 그게 아니고 왕이 만나고 있는 사이에 뒤에서 그냥 미사일 시험 발사를 5개를 한 거야. 싸대기를 5개 때린 거지. 이게 왜 이러냐. 문재인은 어쨌든 간에 왕이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미국에서 에이 그런 거 하면은 너 임마 저 북한에 얼마 갖다 준지 우리 한 깎아? 공개한다?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들어가고 은행 2개 무너지고 너 그러면 여적죄 사형이야.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제 무기 왕창 사라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국이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또 한 2천억에서 3천억치를 왕창 사왔더라고. 그 미사일 부품들을. 예. 그러니까 미국은 문재인이를 좋아해요. 왜?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거든. 좋아한다니까. 자,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거리가 500km면요. 백령도에서 쏘면은 저기 백령도 대련이 280km고 백령도 청도가 400km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나 공대지 수상미사일이나 뭐 SLBM이나 이게 다 사거리가 한 500km예요.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km. 지금 저기 어디 중국 때리는 거 아니에요? 중국 때리는 거. 중국 때리는 미사일을 문재인이가 왕이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5개를 갖다가 실험 발사를 다 성공한 거예요. 골 때리죠. 예. 국제 정세가 이래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고 오늘의 동지가 뭐 내일의 적이 되고 뭐 그런데 문재인이 친중 친북을 하는데 미국 쪽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 약점이 뭐 얼마나 잡혔는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 자,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한다고 하니까 북한이 발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호주에다가 핵잠수함을 만들어준대요. 이게 뭐냐면 대중국 견제용 핵잠수함을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기를 다른 동맹국에게 추가적으로 기술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으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야, 그 미국이 한국에 그 뭡니까 저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걸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반대가 아니고 호주는 이 기술이 없어요. 조선 기술이 없다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그냥 통째로 만들어 주는 거고 한국은 야 너희가 알아서 만들어라 알아서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 해줘야 돼? 안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만든다고 하면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호주는 대놓고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한국, 미국 연례 안보 협의회 뭐 그런 회의를 한답니다. 아마 그거 하고 나면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잠수함 갈등 프랑스가 미국, 호주 주재 대사를 소환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프랑스가 호주에다가 43조 받고 그 잠수함 만들어 주기로 그 계약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다 됐는데 미국하고 영국이 탁 들어와 가지고 야 핵잠수함 줄게 그 우리하고 하자 해가지고 그 호주의 돈을 영국 미국이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완전 뒤통수 맞은 거지. 그 일본 말로 야마가 돈 거죠. 그래서 야 씨 미국 영국 야 너희하고 안 놀아 그러면서 프랑스가 한다는 이야기가 핵잠수함 기술 항공모함 기술 미국 기술 필요 없어. 야 우리가 한국한테 왕창 줄게. 야 프랑스가 한국하고 야 국방 협력하자. 그러는 거예요. 뭐 지금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막고 있죠. 못하게. 미국이 열받으니까 야 한국의 핵무장 기술 핵무장 기술 줄게. 핵기술 줄게. 너희 핵무장해. 한미 그 원자력 협정에 따라 가지고 2035년까지는 한국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의 기술이 아니고 프랑스 기술 같으면 한국이 핵무장, 핵 개발을 해도 핵미사일을 만들어도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야,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 한 600발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야, 이거 핵미사일 뭐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방해를 하니까 못 했는데 프랑스가 기술 준다고?
이거 프랑스하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가 지금 뚜껑이 열려가 한국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가? 영국은 한국한테 핵잠수함 기술을 대우조선해양에다가 넘기고 항공모함 기술은 현대중공업한테 또 넘기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는 로켓 발사체 기술, 우리나라 로켓 기술은 다 그 러시아에서 들어온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그 엔진 기술, 뭐 스크램제트 엔진, 뭐 터보제트 엔진 이런 것들 다 러시아에서 기술 갖고 온 거예요. 자,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아까 우리 대한미사일 발사한 거 그거는 그 브라모스라는 그 러시아 미사일을 한국이 기술 그 받아와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초고속 어뢰 기술, 수중에서 어뢰가 300km로 지나가는 겁니다. 물속에서. 그 전차, 장갑차, 방공미사일 기술, 위그선, 그 무리를 떠가지고 배가 300km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 우리나라에 그 술 깨는 약 있죠. 그거 러시아의 KGB 애들이 먹던 약입니다. 그 기술 넘어온 거. 우리나라 김치 냉장고도 그 소련의 군사 기술입니다. 예. 그 미국은 F-35 스텔스기에 들어가는 기술들, 그거를 25개 중에 21개를 우리나라 KF-21 만드는데, 국산 전투기 만드는데 그 기술을, 21개 기술을 이전해 준 거예요. 그리고 KF-21의 그 엔진 기술, 통째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한국산 부품이 3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부품이 점점 늘어가지고, 향후 뭐 한 몇 년 있으면은 100% 국산 한국에서 만든 부품 가지고 KF-21의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각종 무기 기술, 그 왕창 넘기는 거야. 돈도 지금 넘겨주고. 그런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원자력 기술, 이 전기, 전자, 반도체, 인공지능, IT 다 가지고 있죠, 기술을. 조선 항공 기술, 자동차, 화학, 기계, 바이오, 그리고 뭐 선박용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 이런 기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도 가능해. 그런데 영국의 군사기술, 러시아의 군사기술, 미국의 군사기술, 뭐 프랑스의 군사기술이 지금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옛날에는 달라고 해도 안 주던 거를. 자, 그리고 영연방 국가가 52개국인데 한국이 영국하고 지금 사이가 좋아지니까 뭡니까? 한국 제품들이 저런 나라에 많이 이제 수출되겠죠. 그리고 호주가 지금 한국산 장갑차 사겠다는 거고, 한국산 K9 자주포 샀고, 인도는 한국산 장갑차, 한국산 전차, 한국산 K9 자주포, 뭐 한국산 잠수함 사겠다는 거고, 영국은 영국대로 또 한국산 자주포 사겠다 하고, 그 이제 한국산 무기들이 영연방 국가들, 그리고 저 캐나다는 한국의 T-50 그 고등 훈련기 있죠. 그거 8대인가 또 사갔어요. 그 영연방 국가들이 필요한 무기를 이제 한국에 다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산 물건들 전 세계로 팔리는데 영연방 국가에 다 깔리는 거지. 영국하고 사이가 좋으니까는, 아이고 우리 저 큰형님하고 사이가 좋으시다면서요. 우리 큰형님 잘 부탁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간에도 이 천적 관계가 있습니다. 주종 관계가 있고 국가 간에도 천적 관계가 있어요. 영국이 한국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한국한테 뭐 기술 주고 하니까는 영국이 뭐랍니까? 저 영연방 국가들한테, 야, 너 그 무기 사야지. 뭐 해야지. 야, 그거 한국 거 해. 한국 좋아. 우리가 써보니까 좋아. 큰 집에서 뭐 사라고 전화가 내 한 동씩 다 때리면은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야, 원전, 야, 히타치에서 우리나라 원전, 영국에다가 원전 판다고 했는데 이 자식들 사기쳤어. 원전 만들다가 도망갔어. 일본에서 히타치에서 그 고속철도를 800대를 영국에 수출했는데, 우리한테 수출했는데 비가 새고 기차가 가다 끊어져. 불량품 납품했어. 앞으로 일본 거 사지 마. 앞으로 일본은 영연방 국가들한테서 일본 물건 다 퇴출됩니다. 그래 가는 겁니다. 자, 민간 외교관 방탄소년단, 우리나라 가수 BTS가 3번째 유엔에 갔어요. 지금 뭐 문재인이 또 미국에 유엔에 가니까 또 따라갔더만 4번째 가가지고 유엔 연설한 거예요. 이거 미국이 허락 안 해주면 됩니까?
미국이 허락해 준 거예요. 미국이 방탄소년단 유엔에서 저기 연설하게끔 허가해주고 한류를 미국이 띄우는 거예요. 왜? 중국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문화가 세계 뭐 1등이다 하니까 야, 뭔 소리 하고 있노? 한국 문화가 세계 1등이지. 그래가지고 한류가 전 세계 다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한국산 물건 사겠지. 그렇게 가지고 한국에서 돈도 밀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브 아이즈 이 정보 동맹인데 이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만 맺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파이브 아이즈에다가 이제 집어넣겠다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일본하고 인도, 독일은 못 들어갑니다. 한국만 떼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왜? 지금 중국을 때려잡는 거는 한국이 제일 잘합니다. 육해공 해병대도 제일 세지. 중국하고 제일 가깝지. 그리고 저기 뭐 5G 관련해서 모든 기술들 4차 산업혁명 기술 한국이 다 갖고 있으니까 중국을 죽이는 데는 한국보다 더 나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중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게 딱 끌고 간 다음에 모든 전 세계의 정보를 한국에다 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러시아, 뭐 미국, 독일, 미국,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국가들이 프랑스까지 한국에다 돈도 쏟아 부어주고 미사일, 뭐 최첨단 군사 기술도 쏟아 부어주고 그리고 정보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미국이 어디 가가지고 도청해가지고 정보를 훔쳐오면 한국에다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공군하고 미국 우주군이 이제 자주 만나가지고 회의를 한대요. 미 우주군이 한국의 우주군 장서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전쟁 기술을 막 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미 우주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간 한 350조 원 정도 되는 이 세계 우주 시장에 한국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돈을 먹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전 세계에 이제 원전 수출을 하는 겁니다. 예. 미국이 가가지고 야, 원전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앞으로 세계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세계 대세가 됩니다. 전기차가 되면 전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원전으로 다 깔아야 돼. 그러면 전 세계 원전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국. 그거를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야, 한국 원전 지어야지. 안 지어? 니 죽고 잡냐? 한국 원전 사, 이 자식아. 협박을 해 가지고 전 세계 원전을 한국 원전 다 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기당 세계에서 원전이 지금 400개가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는데 한 기당 한 2조 원씩 잡으면은 400개면 800조. 뭐 800조를 한국이 다 먹지는 않겠지만 저 어마어마한 돈을 한국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원전 수출하면 향후 한 80년간 AS 해줘야 됩니다. 부품 수출해야지. 한국은 돈을 챙기고 미국은 에너지 패권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가는 핵 연료, 원자력 연료, 그리고 한 1% 정도 되는 아주 특수 부품들, 그거는 미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면은 한국 원전이 무용지물이니까 전 세계에다가 한국 원전 깔고 미국 말 안 들으면 그 부품을 통제해가지고 전기를 셧다운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인프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 중국한테 속된 말로 삥을 뜯어가지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게 돈을 재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남미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뭐 중동, 아프리카, 저기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국의 일대일로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경제 식민지로 전락한 국가들 있죠. 그런 나라들한테 미국이 가가지고 야, 중국 돈 떼먹어. 우리가 돈 대고 뭐 고속철도고 공항이고 항만이고 지어줄게. 그 대신에 공사는 누가 한다? 한국이 한다. 그렇게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뭐 고속철도 까는데 한국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속철도 그 한국이 어떻게 땄어요?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엔진 만드는 회사를 갖다가 중국에 팔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미국이 압력 넣어가지고 국유화를 시켰어요. 국유화를 시키면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야 우리 이거 고속철도 하나 깔아줘. 그러니까 미국이 돈 대고 한국이 가가지고 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뭐 공항 짓고 하는 거 지금 한국 업체들이 수주를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하는데 일본 기업들이 퇴출되고 그 중국 기업들이 퇴출되는 거예요. 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미국의 국방부가 이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업체가 구글로 갔다가 그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한테 갔다가 이 현대차에 팔린 거예요. 이런 기업은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사기 싫다고 해가지고 안 살 수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왜? 미국이 손정희 회장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지분을 80%를 현대차에 넘기면서 1조 원 받았어. 1조 원. 손정희 회장이 돈 1조 원이 없어가지고 이 지분을 팔았겠습니까? 미국이 뒤에서 야 팔아 하니까 파는 거지. 한국이 만약에 현대차가 이거 기술을 안 사겠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현대차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기술 미국의 그 로봇 만드는 기술을 넘기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만드는 기술. 그 인공지능 로봇 만드는 기술이 현대차에 넘어왔는데 현대차 계열사가 로템 아닙니까? 현대로템. 우리나라 K2 장갑차 K1 K2 전차 K1 전차 만드는 회사. 그 장갑차 만드는 회사. 여기서 뭐 합니까? 원격 무인 장갑차, 원격 무인 전차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로봇가 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 그런 자동차, 자율 뭐 주행 자동차 그거는 현대차가 전 세계 이제 앞으로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수소차 세계 1등 아닙니까? 1등. 자,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인데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LG가 세계 1등이고 2등 뭐 3등이 뭐 중국 3등이 이제 파나소닉 그 일본인데 파나소닉은 중국 업체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3등이 된 건데 지금 중국이 전기가 없죠. 석탄이 없어가지고 전기 발전을 못 돌려. 그럼 앞으로 어찌 됩니까? 중국은 전기차 못 돌려. 그럼 전기 배터리 다 망하겠죠. 그러면 중국 업체들 저기 파나소닉 그냥 순위가 쭉쭉쭉 내려가고 한국 업체들은 쭉쭉쭉 올라가고 한국의 LG, 삼성, SK가 1, 2, 3등 하는 뭐 그런 날이 옵니다. 예. 전 세계 그러면 앞으로 그 벤츠, 뭐 아우디 이런 차들이 껍데기는 벤츠인데 안에 들어가는 엔진은 뭐예요? 한국산 배터리 써야 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한국이 다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돈을 밀어주는 거예요. 현대차가 뭐 하겠습니까? 로봇 병사 만들겠지, 저런 거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무슨 기후 협약, 뭐 파리 기후 협약, 뭐 기후 온난화,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선박도 친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연료를 이제 기름을 쓰는 게 아니고 LNG, 뭐 LPG, 뭐 메탄올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런데 중국은 그런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죠. 그래 되면 어찌합니까? 앞으로 모든 선박은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한국으로 오면은 어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한국이 이제 그 연관 페인트부터 뭐 전기전자 제품 페인트 안에 들어가는 그 승무원들이 먹고 마시고 쓰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연관 산업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그리고 미국이 훈련기 한국의 T-50을 또 8대를 사겠다는 거예요. 캐나다가 또 한국의 FA-50을 훈련기로 샀고 그래 되면 어찌 됩니까? 미 공군, 미 해군 앞으로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가 들어가면요. 그러면 한국은 미국에다 전투기 팔아먹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일본이 미국에다가 훈련기 팔아먹었나요? 저 제트기 전투기 팔아먹었나요? 아니죠. 일본을 한국이 뛰어넘는 거예요. 자, 하나 디펜스가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복합 전투 장갑차를 설계를 한답니다. 이게 약 한 50조 원 정도 되는데
향후 뭐 3, 40년간 AS 부품 수출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겠죠. 미국이 저 장갑차를 뭐 한 4,000대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국 한화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장갑차가 어디서 쓸 겁니까? 북한 그리고 저기 만주 대규모 기갑전 할 때는 이제 만주밖에 없거든. 거기서 쓰려고 하니까 야 한국 업체가 만들어. 왜?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기후가 엄청나게 바뀌죠. 그리고 산도 많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업체들은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장갑차 전차를 못 만들어요.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지가 않는다고 환경이. 한국은 사실은 이건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호주 장갑차 사업 한국이 그것도 4조 5조 하나가 먹겠죠. 그러면 하나가 호주 뭐 저기 미국산 장갑차 먹으면은 영국 뭐 유럽의 장갑차 바꿀 때 또 하나 디펜스가 다 장악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육군 무기 체계는 한국의 무기 체계들이 전 세계를 다 평정할 겁니다. K9 전 세계 평정했고 지금 보니까 한국의 천무라고 다연장 미사일은 아랍에미리트에서 또 대량 수입 비밀리에 수입해 갔다가 나오고 한국의 K2 전차 지금 오만에서 사기로 뭐 이미 뭐 결정이 났다고 그래 나오고 1조 원치 사가기로 그리고 폴란드에서 K2 전차 또 사가겠다고 지금 뭐 그러고 있고 인도에서 뭐 1,700대 사겠다고 뭐 그러고 있고 앞으로 육군 무기 체계는 한국이 전 세계를 다 이제 장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선박 2023년부터 한국한테 이제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 이제 삼성중공업도 나오고 한국의 기업들 다 철수하니까 왕이가 와가지고 제발 좀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한국 업체들은요, 지금 미국 정부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야, 다 빼. 그러는 거예요. 한국 정부한테 컨트롤 받는 게 아니고. 자, 21세기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조지 프리드만 이 교수님이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인데 이충곤 박사님도 자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00년 후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셨냐. 한국이 2030년 이전에 통일이 될 거다. 그리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는 통일 한국의 영역에 들어갈 거다. 이 만주가 한국 땅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이 한국이 핵심이니까 한국은 무조건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써놨어요. 그래 한국을 키워야 된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크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중국의 민주화 포럼을 하는데 저기 지도를 보니까 동북 삼성을 한국에다 붙여놓고 태극기 걸어놓고 저런 지도를 갖다 놓고 중국 민주화 포럼을 하네요. 예. 그리고 미국의 지식인들 그 사이트에서는 야 산동반도는 원래 한국의 땅이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물밑에서 이제 야 산동반도까지 떼가지고 한국에 붙이겠다고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제나라 이정기가 만들었던 제나라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만들었던 제나라의 역사가 이건 동이족의 역사다. 그리고 인류 형질학적으로 보니까 산동반도, 요동반도, 저 동북 삼성 그리고 한반도 여기는 종자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쪽 땅은 동이족 땅이야. 그 동이족이 누구예요? 한국 땅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산동인들은 중국 한족이 아닌 동이족 혈통이다. 미국의 대학교에서 고구려사, 뭐 고조선, 부여, 백제, 발해 뭐 이런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은 역사를 공부 안 하죠. 근데 그래서 이게 역사 모르면 서울대 나와도 멍멍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중국은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흥다가 파산한데 357조 원. 근데 흥다만 파산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모든 부동산 업체들이 벌써 274개가 파산했대요. 하루에 한 개꼴로 파산했대. 그 나머지 남은 것도 지금 파산 위기인데 왜? 중국 경제가 전체가 깔아앉아 버리니까. 예. 부동산이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흥다는 부동산을 50%에 싸게 할인을 해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실업자가 350만 명이고 돈 내고 입주 못한 사람이 120만 명. 은행이 150개에서 200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거의 모든 산업에 투자를 다 했어요.
곡물, 뭐 돼지, 전기차, 미네랄 워터, 유제품, 석유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헝다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다 헝다하고 비슷해가지고 다 200조, 300조씩 빚이 있는데 그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올 겨울 되면 중국은 많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중국발 경제 쓰나미가 한국에도 미쳐가지고 한국에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 많이 손실 볼 거고 한국 기업들 무너질 거고 그러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뭐 민주당이 정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박살났는데 친중하다가 자 중국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전역이 지금 비가 와가지고 침수가 됐는데 배수로가 가짜라는 거예요. 배수로를 뚜껑 열어보니까 그냥 땅이 나오는 거야. 배수로 그 물 빠지는 철망만 있고 밑에 배수관을 안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전부 다 침수가 되고 공업 비가 조금만 더 침수가 되고 공업 기반이 붕괴가 되니까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고 중국 전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해가 도로가 꺼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중국 전역에서 돼지 뭐 가축들 둥둥 떠내려가고 식량이 부족하고 탄저병이 돈대 수인성 전염병이 돈다는 거야 지금. 그 중국 전역에서 석탄이 부족가 돼요. 지금 호주하고 싸운다고 호주 석탄을 안 사오니까 석탄이 없대. 그 전기가 부족하고 전기가 부족하면 공장이 안 돌아가겠죠. 그리고 용광로를 돌리고 철광석 저기 뭐 제철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석탄이 있어야 되는데 석탄이 없지. 그러고 석탄 쌓아놓은 거는 비와가 다 떠내려갔지. 제철소 가동이 안 돌아가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철판이 안 만들어지면 뭐 자동차가 뭐 저기 조선 생산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중국에서 물건 만드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비싸면 사겠습니까? 안 팔리지. 싼 맛에 샀는데. 미국 제재로 최신 반도체 첨단 소프트웨어 공급 중단됐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 못하지.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최첨단 이제 산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산업체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미사일 그것도 미사일 전차 뭐 장갑차 뭐 함정 계속 AS하고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자 미국 기업들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계속 탈중국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죠. 외환 보유액이 3조 달러라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 금액은 2천억 불에서 3천억 불 정도밖에 없어요. 왜? 1조 달러는 그 미국의 채권에 투자를 했으니까 채권을 그 판매를 하면 누가 사줄 건데? 미국 채권 그 잘못 샀다가 저 중국이 파는 거 샀다 맞아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살 수가 없어. 팔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나머지 1조 달러는 그 만기 도래하는 거 1년 안에 단기 외채 만기 도래하는 거 그거 막아야 되니까 1조 달러는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한 7천억에서 8천억 불은 무역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중국이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2천억 불에서 3천억 불인데 지금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일본 기업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죠. 그 달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달러 없으면은 저기 돼지고기 사올 수 있나요? 올 겨울에 대량으로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자 돈이 없으니까 보너스 지급했다가 회수를 한대. 그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예요.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그 1,800만 이상은 인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됩니까? 뭐야 개인 재산 몰수하는 거야 몰수. 그리고 지금 마카오에 그 저기 도박 산업 전부 다 국유화 시키니까 마카오가 지금 몰락을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공동 부유 야 공동으로 부자가 되자 잘 살자 하니까 어떻게 공동으로 다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어떻게 잘 살 수 있나? 그러니까 기업들 민간 기업들 연예인들 재산을 빼앗잖아요. 빼앗으니까는 기업들이 다 도망가는 거지.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기업들 다 망하는 거지. 자, 사교육 금지, 영어 교육 금지. 그러니까 시진핑 사상 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우민화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중국 기업들 줄도산, 은행 부도, 뭐 앞으로 이제 부동산 거품 붕괴. 2008년에 서브프라임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무슨 또 뭐 수인성 전염병 이런 게 퍼지니까는
전국을 다 통제를 해요. 기차길 끊어버리고 하늘길 끊어버리고 백길 끊어버리고 도시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 지금 그 9만 8천 개의 저수지들 이거 그 중에 8만 2천 개가 부실이에요. 부실 시공. 그러면 이것도 끊임없이 유지 보수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면 어째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붕괴하는 거지. 끊임없이 비 오고 있고 산사댐 지금 무너진다는데 산사댐 그 지역 주변에 그 지질이 불안정하대요. 그리고 스촨성에서 또 지진이 강도 6의 지진이 벌어졌고 발생했고 그러면 언젠가는 뭐 스촨성도 무너지겠지. 그 무너지면 수재민이 뭐 4억 명이 생긴대. 뭐 사망자가 몇억 명이 생기고 뭐 그렇다는. 중국의 남부 지역은 완전히 막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국의 군벌끼리 지금 내전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북한 난민 만주 지역으로 대량으로 유입될 거고 북한에 뭐 마약, 뭐 총기 이런 것들이 만주로 유입되면 어찌 됩니까? 만주에서 탈레반이 되는 거지 북한군이. 그게 이제 올 겨울 내년 초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이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중국 공산당하고 손을 잡아버렸다. 이 국민의힘 영어 명칭이 피플파워인데 이 피플파워 파티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폭동, 혁명 일으키자 할 때 피플파워를 쓰는 거예요. 민중의 힘, 인민의 힘이에요. 인민의 힘. 그거를 국민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꿨는데 전 세계 사회주의 정당이 피플파워라고 쓰는데 한국의 국민의 힘이 피플파워라고 쓰는 거예요. 피플파워는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 이야기할 때 피플파워라고 쓰는 거예요. 그 뭐예요? 국민의 힘은 뭐예요? 지금 사회주의 정당이 됐다. 사회주의 정당. 지금 중국이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꼭두각시 놀이하듯이 데리고 논다는 거예요. 왜? 이 둘 다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거든. 국민혁명당은 단 1원의 정치 자금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거 현수막을 갖다가 전국에 걸어놨더만은 정당들이 그때라고 지금 난리래 지금. 야 우리가 안 받았다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국하고 손잡고서 그 이 판을 갈아엎고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고 동북 삼성까지 이 우리 영역으로 이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국민혁명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의 미 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 그 여기서 이제 지난 7월 달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세계 종교 회의가 있었는데 전현직 미 국무부 장관, 그 미 정보기관 뭐 전 세계 다 왔어요. 한 600명 왔는데 정광훈 당대 국민혁명당 대표님을 초청했는데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북한 간첩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인데 그냥 미국이 좀 구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서면으로 써가지고 국회에 보냈는데 미국 의회 공식으로 기록을 채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혁명당 중국을 해체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당은 국민혁명당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구려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혁명당의 당원이 조금 모질해. 그러면 어쩌냐? 당원이 1000만 명이 되면은 국민혁명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혁명당이 집권하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150만 명 중국인들 모두 중국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한 150만 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주택, 지금 부동산 사들이는 게 중국 애들이 다 사들이잖아요. 한국에서 부동산 2채, 3채 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영업자들 망하니까는 상가는 매물로 나와. 우리나라 사람들 세금을 못 내니까는 부동산 매매를 해요. 매각을 해. 그러면 중국 애들이 중국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서 부동산을 상가를 2채, 3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쩝니까? 향후 5년 10년 지나면요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다 먹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 식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만 있습니까? 주민자치기본법 여기서 주민은 뭡니까? 중국인도 영등포에 살면은 영등포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야 감나라 배나라 야 한국 사람들 주민등록 등본 갖고 와봐 개인 신상정보 갖고 와봐 그러면 갖다 줘야 돼. 그런 법을 그게 주민자치기본법인데 그거를 민주당이 발의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보고도 멀쩡히 가만히 있어. 왜? 중국 공산당 이중대니까. 국민의힘은 2009년에 11월 3일 날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거든요. 이제 사법, 행정 뭐 다 중국인한테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혁명당을 지지를 해주고 당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저희하고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보실 분들을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고구려의 부활 우리 국민이 먼저다 이 운동에 참가하실 분은 1544-5556 당원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1544-5546 당원 가입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온라인 당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 종이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하신 다음에 010-6839-9643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아침에 그 뭐 국제정세 돌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예. 당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새벽에 막 전화하시는데 전화하시지 말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만 하십시오. 예.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 하나 만들려면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PPT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데 당원 가입은 1544-5556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지금 뭐 지진이 화산이 7개가 터졌대. 그 일본 전역에서 화산, 지진, 뭐 풍수,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초토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리고 중국도 초토가 됐고 북한도 지금 우박이 떨어진대. 지금 9월달이고 지금 9월달인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농사고 뭐고 다 초토가 됐답니다. 그 최근에 또 떨어졌대 우박이. 비가 와가지고 또 다 쓸려가고. 그래 지금 이 남한은 멀쩡하죠. 뭐 남한은 멀쩡해. 저기 남부지방에 태풍 피해 입은 데 조금 빼고는 멀쩡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그나마 한국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저기 회복되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저기 뭐 화천대유인가 뭐 이재명이 민주당 완전히 아사리판 났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원유철 그 예전에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그 화천대유 이재명이 뭐 화천대유 거기서 고문으로 활동을 했더만 그 곽상도 국민의힘의 아들 그 의원 곽상도 의원 아들도 거기 가서 월급 받아 먹고 이 뭡니까? 여당 야당이 다 그래가지고 나눠 먹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12월 정도 되면은 정당 2개 다 완전히 아사리판 나고 다 망가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